저는 안에 있는 도형화된 형태를 먼저 찾고 거기다가 옷을 입혀보는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얼굴이 가지고 있는 입체감은 눈썹에서 턱끝 부분을 찾아서 얼굴의 중앙선, 턱 라인과 귀 형태까지 잡아볼 수 있겠고, 어떤 대단한 형태를 잡는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옷이 얹혀지는 게 인체 위니까 걔네가 올라가는 주요 포인트 지점만 좀 잡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목 뒤쪽에서 이제 승모근 라인이 어깨 쪽으로 들어오면서 옷이 딱 걸쳐지는 목걸이 부분의 형태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팔 관절이 팔꿈치와 손목을 향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기둥 형태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한 손은 주머니에 들어가 있고, 골반 부분은 지금 앉아 있기 때문에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를 취하고 있을 거고, 그 안쪽에 이제 허벅지 관절에서 무릎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형태가 아니고 이제 도형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도형화는 결국에는 실제 인체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안에서 입체감만 파악을 하고, 실제 인체의 형태는 이제 옷을 그릴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요 스케치 단계에서 그려놓는 어떤 기준선들은 그 안에 적용되어 있는 어떤 입체감들을 나타내고 또 짐작하기 위해서 그려놓는 것이지, 어떤 정확한 형태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어느 정도 흐름이 좀 파악이 되셨으면은 얘를 뭐 복붙을 옆에다가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가져오셔도 되고,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투명도 낮춰보시고 위에서부터 이제 옷 입히기 하듯이 옷을 좀 걸쳐 보도록 합시다. 저는 목 주변에 이제 카라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카라 위로 가죽 소재의 자켓이 올라가 있는 건데, 제대로 레이어드가 되어 있는 형태를 잘 봐주면 좋겠죠. 그리고 그 안에도 하나가 더 있는 건지 그림자가 진 건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이는 대로 어느 정도 형태를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적인 디테일보다도 약간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미지 안에서는. 그리고 약간의 앞뒤 관계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옷도 이제 얇기는 하지만 두께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면 부분이 있고, 이렇게 앞면이 있고 옆면이 있고, 또 얘가 이런 식으로 돌면서 밑면도 있는 거죠. 뒷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데서는 여기는 뒷면이고, 그러니까 안쪽 면이고, 여기는 바깥쪽 면이고, 여기는 안쪽 면이고, 여기는 옆면이고, 그래서 면이 정말 평평한 어떤 종이 쪼가리 같은 게 아니고, 옷은 결국에는 약간 걸쳐만 놓는 게 아닌 어떤 보온의 역할도 하고, 약간 그래서 두께감들이 존재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안쪽 면이 존재하고, 중간면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있는 뭐 안감의 소재나 계절에 따라서 착용하는 의상에 따라서 더 두꺼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와이셔츠처럼 많이 얇을 수도 있고, 그런 두께감을 설명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입체감 같은 걸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너무 세부적인 디테일은 안 잡아줘도 되고,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흐름만 일치를 하면은 사실
아주 디테일한 형태는 똑같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어차피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막 그림을 본다기보다는 우리는 전체적인 느낌을 보니까 훨씬.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주변부에 비해서 어느 한 곳이 너무 묘사 정도가 높으면은 오히려 거기 때문에 어색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전체적으로 맞춰 들어가면 좋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부족한 부분에서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어깨까지 쭉 와서 재봉선에 맞춰서 딱 꺾이는 라인이 만들어지는데 뒤로 빠지는 주름이 생겼다가 팔꿈치로 향하는 아마 산주름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히는 곳에서는 이제 눌림 주름이 생기고 겨드랑이 부분에서도 접힘 주름이 생기고 이미지 자체가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가죽 소재의 옷은 주름이 막 엄청나게 지거나 그러기보다도 하나하나가 좀 큼직큼직하게 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고가 되게 확실하기 때문에 약간 실루엣적인 부분에서 잘 살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손목 부분에서 좀 밴딩된 형태로 소재가 변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잘 살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속에 있는 디테일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실루엣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안쪽을 좀 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분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람이 이제 좀 초점 맞춰서 볼 수 있는 범위가 좁다 보니까 너무 부분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하나에 너무 초점이 맞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우선은 조각을 내보는 거죠. 뭔가 이런 식으로 뚝뚝뚝 이렇게 한 3개의 조각 정도를 내보고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고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고 얘는 이런 식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커다란 조각을 이제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식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면. 결국에는 뭐 이런 작업은 다 정답이란 게 없고 또 요거는 결국에는 보고 그리는 연습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도 그 안에 적용된 어떤 원리들 그리고 소재에 따른 형태가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좀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눌림주름 같은 데서 가죽 소재는 어떤 식으로 눌리는지 가죽 소재 자체가 막 종이처럼 팍팍 접히지 않기 때문에 와이셔츠 같은 이제 막 각진 주름보다는 좀 더 이렇게 둥글둥글한 주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가 확실하긴 한데 둥근 형태의 느낌으로 겹치는 이런 느낌. 그리고 만약에 명암을 칠해준다고 하면은 이제 밝음과 어둠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톤 차이가 확실한 밝은 곳은 확실하게 밝고 약간 선형으로 이어져 있는 느낌 밝은 지점 몸 자체는 왼쪽에 팔이 오른쪽 다리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뒤틀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쪽 팔은 뒤쪽으로 가 있는 상태인 거고 이쪽 팔은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입체감을 잘 생각을 하면서 얘는 이제 뒤쪽으로 보내지면서 주름이 이런 식으로 뒤쪽 방향을 향해서 좀 가는 느낌이 되었고 얘는 이제 앞쪽으로 나오면서 주름이 이런 느낌으로 팔에 적용되어 있는 이 원통형의 입체감을 쫓아오는 그 왜 고양이들이랑 강아지들 지나다니는 뭐 이렇게 생긴 통로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이런 느낌의 이제 주름이 된 거죠. 원래 팔 자체는 이제 아래로 축 내렸으면 한 이쯤까지 내려왔을 텐데 얘를 이제 허벅지 위에다 올려놓으려고 이렇게 팔을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깨에서도 그렇고 요 팔 안쪽에서도 그렇고 위로 올리면서 생기는 접힘 주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리고 몸 자체도 이렇게 회전하면서 팔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눌림 주름 같은 게 좀 생겼고 그래서 그릴 때는 그냥 보고
똑같이 따라 그리기보다도 얘가 어떤 힘의 작용을 받아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유추를 좀 해보고 정확히 정확히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애초에 그런 주름이 있는 상태의 옷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리면은 나중에 이제 자기 작업을 할 때도 요런 상태니까 요런 주름이 생기겠다 하고 이제 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제 실질적으로 그림을 실제 그릴 때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왜냐면 그냥 보고 따라 그리는 거는 사실 보고 그냥 따라 그리는 거를 이제 자기 그림에다가 활용을 하려면 그거를 통째로 암기를 해야 한다는 건데 그럼 진짜 많이 그리거나 아니면은 암기력이 진짜 좋거나 뭐 그래야 될 텐데 사람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물론 그림을 좀 업으로 삼고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좀 연습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지도 되게 좀 타고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항상 왜 그렇게 됐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그냥 막 두루뭉술하게 막 해놓으셔도 돼요. 그냥 여기에 적용된 어떤 그 뉘앙스만 살면 되고 실제로 이런 주름인지 아닌지 보다도 이런 느낌이다 정도만 해주는 게 이제 크로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완전히 정밀 묘사하거나 혹은 얘를 완전히 똑같이 어디 캔버스에다가 옮기는 극사실주의라고 하나요? 그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쪽에도 이제 눌림주름이 생긴 걸로 봐서는 허리를 좀 앞으로 구부정하게 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몸 자체도 이렇게 좀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런 느낌의 약간의 회전이 들어간 형태의 주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어깨 쪽 겨드랑이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당겨진 느낌의 주름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아요. 옷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뭔가 예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따라 그리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대각선 그어져 있으면 대각선 그리고 직선 그려져 있으면 직선 그리고 곡선 그려져 있으면 곡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어쩌면은 좀 관찰력이 좋고 그런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분해하고 다시 재해석해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피로도가 좀 더 들긴 하겠지만은 좀 더 생각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옷은 그 안쪽의 흐름 때문에 생기는 주름도 있지만 이제 외부적인 힘으로 인해서 변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손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부풀어 오르는 형태라든지. 바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잘 봐줘야 될 부분은 이제 사타구니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접히지만 주머니에 손이 들어갔기 때문에 입체감이 유지되어 있는 부분이랑 무릎 부분에서 이제 산주름이 무슨 태양 같은 느낌으로 엄청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 소재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소재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바지 그릴 때는 요 앞에 무릎 특히 요런 양복 바지
에서 나오는 건데 중간에 딱 접히는 주름이 잡혀 있잖아요. 애초에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좀 요런 느낌의 삼각형 모양의 좀 나풀나풀거리는 부분이 좀 존재한다는 거. 무릎 부분을 좀 기준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포인트 잡고 주름을 형성을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주름을 좀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화 표현에서는 약간 질감에 대한 표현은 좀 한계가 있고요. 웬만하면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주름이 생기는 어떤 방향성이나 혹은 요철 같은 게 곡선형인지 직선형인지 뭔가 요 정도의 구분 정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막 어떤 소재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막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깊이감이라든지 혹은 이런 식으로 좀 맨들맨들한 느낌을 내주고 싶을 때는 한 간단한 명암 톤을 넣어서 뭐 그라데이션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는 있겠는데 그건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것 같으면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자기가 표현해주고 싶은 어떤 앞뒤 관계가 좀 강하게 드러날 만한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완전 블랙이 들어가는 이런 지점들만 좀 찾아서 명암 단계 구분을 좀 해줄 수도 있고요. 연습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연습이라는 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보다도 나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약간 요거 하면은 내가 입체감 같은 거를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혹은 뭐 내가 형태력 같은 걸 늘리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요런 지점이 있으면은 그러면 요러요러한 느낌의 연습으로 좀 해보자 하고 좀 능동적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다가도 약간 너무 쳇바퀴 도는 것 같고 그렇게 그닥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의 연습이면은 그러면은 과감하게 그냥 다음 걸로 넘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앞뒤 관계가 좀 확실하게 드러나는 요런 완전히 겹쳐 있는 부분 같은 데에서는 조금 명암 한 톤 정도 깔아서 아니면 그냥 브러쉬 갖다가라도 좀 어두운 컬러 좀 칠해가지고 분리를 시켜주면 좀 더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입체를 나타내는 방식은 사실 선보다는 면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입체감 연습을 못주름 연습 통해서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약간의 어떤 명암톤 정도는 넣어보는 것도 좋은 입체 구분 연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위에 입은 요 가죽 소재의 옷은 주름 자체가 이제 좀 곡선형으로 많이 그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겹친 부분만 봐도 이런 식으로 곡선이 겹친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런 데도 이제 쭈글쭈글한 거 보시면은 어떤 직선형으로 이렇게 팍팍 꺾인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되게 곡선들이 겹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의 주름들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목이나 아니면은 요 아랫부분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거나 할 때 생기는 요 안쪽 면의 존재.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특히 좀 긴 옷에 단추 안 잠그는 긴 옷 같은 데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안쪽 면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옷에는 옆면이 있다는 거. 그래서 돌아갈 때 이제 그 옆면의 존재에 대해서 특히 얘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자크로 되어 있는 옷 같은 경우에는 자크가 이렇게 있으니까 옆면에 이제 두께감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두께감을 좀 살려주면은 훨씬 더 보온력이 있는 실제 옷 같은 느낌이 된다는 거죠. 요 두께감을 기준으로 안쪽 면과 그 바깥쪽 면이 이제 딱 갈라지는 거를 잘 보여주면 입체감을 훨씬 살릴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도 안쪽 면이 한 이 정도 보이고, 요 아래에서는 이제 바깥쪽 면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몸 자체가 지금 손이 올라가 있는 위치 자체가 이제 오른쪽 다리 위에 왼쪽 팔이 올라갔으니까 몸이 거의 최소 45도는 몸통이 돌아가고, 이제 팔이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허벅지 위로 손이 올라온 상태니 몸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 회전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이 안쪽 걸치고 있는 옷에 이런 회전 주름이 들어간 거랑, 그리고 바지는 오히려 다리가 안쪽으로, 그러니까 다리를 꼰다는 거는 다리를 안쪽으로 하나를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왼쪽으로 올리는 게 다리를 꼰 상태인 건데, 왜냐면 이 다리는 바닥에 수직으로 서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얘는 반대 회전 주름이 된 거죠. 이렇게 반대의 회전 주름. 그리고 얘는 팔은 오히려 다리 쪽으로 와야 되니까 이쪽에 회전 주름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갈 거고, 우리가 확실하게 관찰해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회전 주름을 넣어준다고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넣어줘야 어색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팔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겨드랑이 부분은 이제 눌리게 될 거 아니에요, 팔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눌림 주름이 딱 생기면서 튀어나오고 들어가고가 확실한 가죽 느낌이 탁 나는 지점이 되어준 거죠. 쏙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느낌.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러운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부분의 형태를 기준으로 산주름이 명확하게 좀 보여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요 앞쪽 중간 쪽 라인에 맞춰서 요 앞쪽에 삼각형 모양으로 튀어나오는 요 빈 공간. 바지 폭이 넓을수록 요게 더 좀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 좀 요런 거죠. 무릎을 기준으로 요렇게 딱 남는 공간이 생기는. 그래서 청바지 중에서도 약간 나팔바지 같은 좀 넓은 느낌의 바지에서 특히 많이 생기는 공간적인 부분인데, 뭐 요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특히 다리를 이렇게 접으면은 이 종아리 부분이 뒤쪽에 닿으면서 앞쪽에 남는 공간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펴져 있을 때보다는 좀 더 다리가 접혀 있을 때 자주 보이는 형태고, 이 정도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안쪽에 적용된 도형화된 형태를 먼저 봅시다. 마찬가지로 도형화된 얼굴에서 목이 들어오고 어깨 라인을 향해서 승모근 라인이 만들어지고, 어깨가 이제 팔꿈치를 지나서 손목까지 오는 라인인 거죠. 옷이 겉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몸의 형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옷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약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몇몇 포인트들, 요런 무릎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이런 포인트들만 제대로 잡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 안에서 그려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가려진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 애초에 안 보이는 거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도형화 상태는 이제 막 그 안에 있는 형태를 막 완벽하게 그려낸 다음에 시작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가닥만 좀 잡으면은 바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애초에 그 안에 있는 도형화를 안 하고 바로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좀 옷 그리는 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안에 도형화된 형태를 대고 그린 다음에 가져온 건데, 처음부터 약간 사이즈 같은 거 맞추고 그런 것까지 같이 형태력 연습까지 좀 같이 할 거면은, 인체 연습까지 같이 할 거면 아예 애초에 빈 종이에다가 바로
비례 같은 거부터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의 좀 자유인 거고,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연습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연습 방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죠. 뭐가 맞고 틀리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도 좀 낮춰서, 여기는 이제 위에 걸친 옷보다 안에 들어가 있는 옷이 후드라서 더 바깥으로 튀어나온 이런 앞뒤 관계가 위에서만 변하는 형태의 입체감인데, 그래서 후드 부분을 좀 큼지막한 오브젝트로 잡아주면 좋겠죠. 요게 약간 그림 그릴 때 되게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좀 약간 학생들 나오는 학원물 같은 거 그릴 때도 약간 불량 학생 마이 안에다가 후드티 입는 거 이런 거 자주 그리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 보는 사람이. 왜냐면은 마이는 겉옷인데 겉옷보다 더 튀어나오는 후드티가 이제 모자 역할을 하면서 되게 재밌는 입체감을 형성하니까. 그렇게까지 복잡한 형태는 아닌데 되게 묘사할 거리는 꽤 있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크 같은 것도 뭔가 아래쪽이 이렇게 열려있는 조금 재밌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디자인을 그릴 때는 모자가 두 개가 겹치면 이상하니까 겉옷에는 모자가 안 달린 걸로 보통 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안에 있는 후드티가 모자 역할만 해주는 느낌. 그리고 얘도 안쪽에 오밀조밀하게 이제 눌림주름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옷이 크니까 아래쪽으로 이제 중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눌리면서 생기는 주름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하나의 조각을 보면은 너무 시선이 거기에 집중돼서 이게 막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전체적인 실루엣을 먼저 잡고 가둬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조각을 내는 식으로 하면은 너무 사이즈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먼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옷주름 같은 것도 묘사하는 어떤 방법 같은 거는 사실 정해진 건 없잖아요. 좀 예를 들면은 그냥 실루엣만 묘사하고 안에는 굳이 막 묘사 안 하는 방식으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실제보다도 훨씬 더 조각을 많이 내서 되게 묘사할 거리가 많은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어떤 그림체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약간 캐주얼한 느낌에서는 옷주름은 사실 많이 좀 줄이는 편이고, 실사적인 면에서는 이제 많이 좀 쪼개주는 편이고, 그리고 좀 개성 있는 스타일에서는 일부러 옷주름 실제보다도 더 많이 묘사하거나 이러면서 완성도를 높여준, 되게 뭐랄까요, 묘사를 많이 한 느낌으로 그림을 만들어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전체 실루엣을 먼저 잡아놓으면은, 이제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사람은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그 형태를 예상하는 것보다 이미 그려져 있는 걸 보고 판단하는 걸 더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리 실루엣을 잡아놓으면은 지금 내가 얘를 너무 크게 보고 있는지 혹은 작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게 바로 보여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비례 같은 것도 잡는 데 훨씬 수월하게 잡아 들어갈 수 있고, 과도하게 과장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이제 선화로 할 때 좀 제일 난감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어두워져가지고 분해되는 부분이 안 보이는 이런 지점들. 면화로 표현할 때는 그냥 똑같은 색이니까 똑같은 색으로 밀어버리면 되지. 그래서 선화로 할 때는 좀 어느 정도 임의로 조각을 좀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해석으로. 제가 이제 옷주름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그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 안에서는 조각을 어떻게 내도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옷주름 자체가 무작위스러운 형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는 약간 생략해 주거나 혹은 좀 더 그려주거나 과장해 주거나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산주름이 생겼는데 갑자기 여기를 기준으로 산주름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눌림주름이 아래쪽에 있는 거를 위쪽에다 그린다거나,
아니면 뭐 회전주름이 이쪽 방향으로 생겼는데 이쪽 방향으로 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론에서 벗어나는, 흐름에서 벗어나는 중력 방향과 안에 있는 인체의 형태에서 벗어나는 주름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용인이 됩니다. 전혀 이상해 보이지도 않고요. 오히려 더 실제보다 실제 같을 수도 있어요. 약간 실제 주름은 오히려 가짜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입고 다니다가 혹은 빨래하고 말리는 도중에 혹은 뭐 집안에다 아무 데나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 생기는 그런 아무 이론과 상관없는 주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물을 봤을 때 오히려 기대한 형태의 주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 그림에서 더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기대하는 바를 딱 충족을 시켜주는 거죠. 현실에서는 해줄 수 없는. 결국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그리고 그림이 제일 잘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이랑 똑같으면 그냥 현실을 보겠죠. 굳이 그림을 보지 않고. 그래서 그림에서는 약간 어느 정도의 재해석이 들어간 편이 보는 사람들의 호응도 더 좋은 편이다.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중에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실루엣만 딱 남겨놓고 안에 있는 그 조각은 명암으로 내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뭐 조각을 안 낼 수도 있는 거. 또 어떤 분은 좀 작은 주름까지 다 캐치를 해서 되게 오밀조밀하게 그리시는데 근데 그게 되게 보기 좋게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약간 취향의 부분인 거죠. 거기서부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지는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뭐 실제 이미지랑 똑같이 그려야 한다. 그런 조건이 있으면은 어떤 좀 더 좋은 방식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꼭 옷주름만 공부하기보다도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봐주면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뜬금없이 붙어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장식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위쪽에도 달려 있지만 아래쪽에도 달려 있는 자크, 뭐 주머니의 형태. 약간 후드랑 조거 팬츠랑 세트인 것 같죠. 그래서 비슷한 소재에 비슷한 컬러까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입체감이 좀 생긴 부분도 다리가 조금 앞으로 나가면서 무릎을 향해 허벅지를 향해 올라오는 당김주름의 일종인 산주름도 찾아볼 수 있고 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두께감이 위랑 아래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옷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위쪽은 비교적 이제 좀 펴져 있는 형태인데 아래쪽에서는 이제 좀 눌림주름 같은 것도 생기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명암을 한 톤만 쌓아도 밝은 곳과 어두운 부분이 구분이 되면서 되게 좀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기도 좋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좀 빛 받는 면과 그림자 생기는 면을 좀 구분을 하는 걸 해보면 더 좋죠. 예, 옷주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제 선화로는 깊이감 표현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뭔가 희미한 주름 특히 이걸 선으로 그리면은 뭐 재봉선처럼 돼버리거나 아니면 진짜 칼자국 난 것처럼 혹은 어떤 디자인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작은 주름 같은 걸 그리기가 어려운데 이런 면화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좀 비교적 덜 진한 조금 연하게 이제 한번 쓱 깐다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깊이감에다가 단계를 좀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이라도 명암 구분을 해주면은 더 좋을 것 같고 또 하면서 뭔가 빛의 방향과 좀 그림자 방향 같은 것들을 눈으로 많이 보고 칠해보고 이러면은 약간의 패턴이 있어요. 요런 상황에서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그림자가 자주 생기는구나, 뭔가 이런.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좀 파악을 하고 나면은 이제 되게 그런 거예요. 여러 개를 그리면서 그 안에서 연속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존재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걔네들끼리 좀 연관성을 가지면서 머릿속에 좀 입력이 되기가 쉬운 거죠. 이거 저번에도 이랬었던 건데 이번에도 이러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이런 상황에서 통용이 되는 건가 보다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좀 인식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명암 같은 거 넣을 때에도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대략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려낼 때는 이제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연습이라기보다는 이제 거기에 적용되어 있는 어떤 이론들을 파악해 보는 거기 때문에 적용되어 있는 입체감 같은 것들을 눈으로 잘 확인해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인식하는 게 실루엣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 실루엣의 느낌을 잘 살려주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 옷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좀 빳빳한 질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는 안 꺾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꺾일 때 좀 크게 꺾이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때 많이 들어가고 튀어나올 때 많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런 느낌을 좀 오히려 좀 과장해 준다든지 그러면은 더 이 옷의 느낌을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이즈 같은 걸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늘려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표현해주는 방식 안에서 이제 선의 두께감 같은 걸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커다란 주름의 변화에서는 좀 큰 두꺼운 선으로 팍팍 찍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연화로 이제 깊이감을 표현해주는 방법도 있다면 선화로 커다란 흐름의 변화 같은 거는 두꺼운 선을 써주면은 그 안에서도 입체감을 좀 살려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뭐 만화에서는 대표적인 표현 방식으로 배경에 사용하는 선의 두께와 캐릭터에 사용하는 선의 두께를 다르게 해서 두 개를 구분시킨 뭔가 이런 기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인체 안에서도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그러니까 옷이 이렇게 겹쳐 있는 거에서는 더 안쪽에 있는 옷이 있고 더 바깥쪽에 있는 옷이 있고 앞쪽에 있는 옷이 있고 뒤쪽에 있는 옷이 있고 또 흐름을 변화시키는 큰 주름이 있고 작은 주름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얘랑 얘는 완전히 다른 면이잖아요. 얘는 안쪽 면이고 얘는 바깥쪽 면이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여기에 그어져 있는 선과는 조금 달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데서 좀 깊이감 있게 보여지기 위해서 좀 두꺼운 선으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해준다든지 선의 강약이 이제 어느 정도 명암 없이도 깊이감을 앞뒤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역할을 하니까 근데 이것도 옵션이죠. 쓰면 좋다일 뿐이지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간단하게 옷주름도 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a quanto gino d'amor,